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함께하는 똑똑한 소비생활. 자,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정은선 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코너를 맞아서 이제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여름 휴가철 동안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될 점들 짚어드리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릴 정보도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또 워낙 캠핑이 유행인데 캠핑용품 관련한 안전사고도 그만큼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소비자 위해감시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3년간,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보니까 이 캠핑용품 관련된 안전사고가 총 396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리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이게 이제 캠핑장은 비교적 거리두기가 조금 쉬운 야외 활동이다 이래서 더 많은 분들이 캠핑장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캠핑용품도 정말 종류가 다양한데 이 캠핑용품들 중에 안전사고가 주로 어떤 용품들에서 많이 발생합니까? 네, 아무래도 캠핑하면은 제일 먼저 이 먹거리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음식 조리에 사용하는 부탄가스가 20.5%로 이제 안전사고 품목 1위로 나타났고요. 이어서 해먹, 불꽃놀이 제품, 텐트, 야외용 버너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이 다 이게 캠핑하면 빼놓을 수 없는 물품들이고 캠핑할 때 다 챙겨가는 그런 용품들인데 안전사고는 어떤 종류로 가장 많이 발생합니까? 네, 이게 안전사고의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다 참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긴 한데, 네. 일단 가장 큰 원인은 가스 누설되거나 발화했거나 폭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된 이 화재 관련이 61.9%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 우리가 아까 이제 부탄가스를 얘기를 했는데요. 당연히 이제 화재와 관련돼서 소비자들이 입는 유해 증상으로는 80%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화상이 차지했고, 네. 이어서 이제 피부라든가 피하 조직이 손상되거나 또는 전신 손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화상을 입을 경우에는 주로 어디를 많이 다치나 봤더니 이제 팔이나 손 그리고 머리, 얼굴 주로 이제 상체 부위에 많이 그 부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캠핑용품으로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텐트도 많이 쓰고 해먹도 많이 쓰는데요. 이런 해먹이나 텐트 같은 거 설치하고 설치해서 놀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먹은 이 캠핑용품 안전사고 품목 중에 2위를 차지했는데요. 대부분이 이용자가 이 해먹에서 놀다가 추락한 사고입니다. 주요 사례 하나를 조금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리면 7살 남자아이가 이 캠핑장 해먹에서 놀다가 떨어지면서 이 정자 기둥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두개골 골절을 입은 사고가 좀 대표적인 사례고요. 예. 말씀하시는 대로 텐트의 경우에도 이렇게 쳐놓으면은 될 것 같고 안 다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치고 또는 철거할 때 폴대 같은 그 예리한 부위에 다친다든지 아니면 텐트 안에서 미끄러지거나 이제 넘어지는 사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텐트 폴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휘고 또 이제 워낙 길고 얇고 날카로운 부분이 끝에 있기 때문에 네. 설치하고 철거하다가 이 부분에 다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해먹은 이제 그 그물 침대니까 아이들이 유독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막 놀고 흔들다가 충분히 다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특히 보호자분들께서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캠핑 용품들 사용할 때 우리 소비자들 어떤 점을 특별히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아이들 말씀을 하셔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해먹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84%가 어린이한테 발생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해먹을 설치할 때부터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제 경사가 좁다든지 바위나 물가 이런 지형에 걸지 말고 바닥이 이제 평평한 곳에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놀고 이제 막 이렇게 꼬고 하다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낮은 위치에 설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당연히 아이들 혼자서는 해먹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아이가 해먹 안에서 놀고 있을 경우에는 조금 수시로 관찰을 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불꽃놀이 제품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대표적인 캠핑 용품인데 네. 절대 아이들 혼자 제품을 가지고 놀거나 점화하도록 두지 마셔야 되고, 이 특히 중요한 것이 점화에 실패하거나 불발된 거 있죠? 그거는 다시 점화하거나 만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거를 만지다가 갑자기 이제 발화해서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정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캠핑 용품을 혹시 구입하기 전에 내가 사려는 이 용품이 안전한 건지, 그러니까 안전한 품질을 인정받은 건지 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네네. 워낙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24라는 그 누리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문을 하시면 이제 국내외 그 캠핑용품과 관련해서 뭐 리콜 정보라든지 비교 정보,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 같은 안전 정보,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캠핑 용품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캠핑 가면 많은 분들이 야외에서 직접 조리해서 바비큐 같은 거 그런 거 해서 드시잖아요. 근데 또 여름철이고 요즘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식품 관련된 식중독도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게 뭐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이제 사실 캠핑의 즐거움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특히 이 여름철에는 이제 축산물 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죠. 네. 이 소비자원에서 몇 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축산물을 아이스박스 같은 냉장기구에 두지 않고 그냥 상온에 둔 채로 4시간에서 5시간을 두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세균이 증식이 돼서 부패할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먹거리를 이제 구입을 할 때는 축산물, 수산물은 제일 그 장보기의 마지막 단계에 구입을 하시고 다른 식재료와 좀 분리를 해서 보관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장보기는 1시간 이내로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아까 우리가 온도나 이제 시간 얘기를 했는데, 이 축산물을 뭐 캠핑장까지 운반하고 보관할 때는 얼음이나 이제 보냉제를 충분히 넣은 이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최대한 냉장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자주 여닫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정은선 팀장이었습니다.